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클리어 우레탄 광 내는 거, 지금 오늘은 저는 지금 우레탄을 뿌렸고, 우레탄 클리어. 우레탄 클리어나 그냥 일반 슈퍼 클리어나 뭐 방법이나 요령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리실 때, 클리어를 올릴 때 약간 두툼하게, 뭐 그렇다고 완전 두껍게가 아니고 약간 촉촉함을 일반 도료보다는 약간 더 많이 분사해 가지고 조금 더 촉촉하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덮어 주셔야 됩니다. 클리어를 하는데 이 흩날리듯이 살짝 도포해 주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렇게 갖고는 광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뿌리고 나서도 바로 광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 보이면서 광이 나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요거 이제 작업이 끝난 걸 보시면 불빛을 자세히 보시면 완전 틀립니다. 이건 지금 제가 작업을 끝낸 거거든요. 광 작업을. 자, 이건 안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클리어를 뿌려도 광은 나는데, 이렇게 불빛이나 이런 데 비춰보면 귤 껍질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불빛이 깨끗하게 안 보이고 뭐가 퍼져 보이죠, 다. 이 같은 경우는 불빛이 선명하게 보이죠. 지금 이거 상당히 지금 많이 잘 났습니다. 지금 완전 뭐 거울 수준으로 지금 났는데, 이거는 작업을 안 한 거. 그 사포질을 하는 의미가 지금 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합니다. 어차피 광은 납니다. 그냥 뿌려줘도. 클리어도 마찬가지고 우레탄도 마찬가지고 광은 나는데, 이 자세히 보면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팽팽하게 유리처럼 팽팽한 면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약간 오돌토돌한 그렇게 지금 입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거를 사포로 갈아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1차적으로 1000방에서 2000방 정도, 저는 오늘 지금 2000방으로 했거든요. 구석구석 싹 다 문질러 줍니다. 문질러주고 큰 바느질을 해서 이 면 자체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비쳤을 때 광 나는 게 틀립니다. 거울 보는 것처럼 이렇게 광이 나거든요. 이렇게 사물이 퍼져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완전 틀리거든요, 느낌이. 그리고 오토 같은 경우는 이 바디의 광이 이제 오토 작품을 평가하는데 보통 한 80% 정도가 이상을 솔직히 차지합니다. 이게 내부가 옵도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디테일업을 진짜 환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손재주 좋으신 분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오토 프라모델을 만들 때는 많이 보는 게 광입니다. 광. 자동차는 무조건 80% 이상이 광을 잘 내고 못 내고에 따라서 그게 판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는 방법은 일단 2000방, 저 같은 경우 2000방 사포를 짜놨는데 1000방도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2000방이 안전합니다. 2000방 사포로 면을 다 문질러 줍니다. 원래 물칠을 해서 이렇게 가루가 안 날리고 좋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그냥 하고 있는데, 전체 다 일단 거칠게 앉아 있는, 우리가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비춰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면을 다 1차적으로 평활하게 사포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이때 조심할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엣지 부분 있죠, 이 날서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엣지죠. 지금 구멍이 파져 있거든요. 요 주변, 그 다음에 이 끝부분들, 이 부분들, 이 밑에 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 이 대고 사포를 지금 문질러 버리면 우레탄이고 뭐시 우레탄 할아버지가 와도 다 깎여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포질 할 때, 자, 이걸 예를 들어서 하면, 만약에 이런 사포로 이 면에다 대고, 윗면이 있죠, 면을 이렇게 면끼리 닿아서 문질러서 똑같은 힘으로 10번을 왔다 갔다 했다. 위에 면에다가 면을. 이거 하고 이 끝부분 있죠, 모서리.
여기에 이 면을 대서 똑같은 힘으로 10번을 왔다 갔다 했다. 완전 틀리죠. 똑같은 힘인데도 여기는 금방 깎여 나가죠. 모서리 부분들. 하지만 면은 면끼리 해서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깎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주더라도 이 모서리 부분들은 많이 깎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초보자분들은 말씀드릴 게 될 수 있으면 엣지 부분은 이 사포를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차라리 면만 다듬고 면만 다듬으시고, 저도 이런 데는 손은 안 대거든요. 엣지하고 특히 이 파였거나 이런 부분 주변, 바로 주변 부분들, 이 사포 몇 번 지나가면 요 지금 구멍 파인 가세 부분, 엣지 부분들이 도색까지 다 까져버립니다. 우레탄이 금방 까지거든요. 근데 면은 이렇게 아무리 문질러도 좀 힘있게 어지간하게 힘해가 한참 안 문지르지 않은 이상은 밑에 도색면까지 까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까먹는 게 이 사포질하다가 벗겨먹는 게 모서리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모서리들, 엣지 부분들. 이 부분은 사포가 안 닿게 조심하시고 면만 될 수 있으면 처음 연습하실 때는,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살살살살 해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될 수 있으면 면은 손은 안 대는, 그 엣지 부분들은 손은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한눈에 보이는 거는 다 면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가 빠지게 도색 다 하고 지금 클리어까지 다 올렸는데 면 까지고 이러면 또 도색 까져버리고 하면 또 다시 해야 되죠. 이거 일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한 가지 하시다가 혹시나 그 주의하실 게 있는데, 만약에 우레탄을 뿌렸다. 우레탄을 뿌렸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포질을 하다가 어디를 까먹었다, 도색이 벗겨지든지 뭐 실수를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부분을 이제 부분 보수를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끝에가 까졌다, 사포질을 너무 빡시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까진 부분에 이 도색을 살짝 다시 입혀주고 다시 클리어를 입혀주면 되겠죠. 그러면 보수는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게, 우레탄을 입혔으면 꼭 우레탄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레탄을 입혔는데 이 우레탄 전체 또 뿌리기 귀찮다고 해서 일반 슈퍼 클리어 그걸 위에 올려버리면 우레탄하고 안 맞습니다. 이 갈라지거나 무슨 이상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우레탄하고 일반 슈퍼 클리어하고 궁합이 안 맞습니다. 두 개가 같이 위에다가 만약에 뿌려버리면 뭐 하여튼 표면이 이상해집니다. 갈라지든가.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우레탄을 뿌렸으면 혹시 실수해서 도색을 까먹으면 보수를 하고 본드색으로 다시 살짝 뿌려가지고 메꿔주고 클리어를 다시 한번 더 입혀야 되죠. 그 부분에. 그때 반드시 좀 귀찮더라도 우레탄으로 다시 그 부분을 입히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절대 우레탄하고 일반 슈퍼 클리어하고 섞어서 위에 도포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포 뒷면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물감이 묻어 나온다 하면 지금 클리어 밑에 도색까지 지금 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밑에를, 사포를. 지금 클리어 층만 평할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색면까지 까지면 안 되죠. 그거 항상 조심하시고 사포질 하실 때는. 그래서 처음 숙달이 좀 안 되신 분들은 2000방으로 하실 것을 제가 하는 게 좋습니다. 1000방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2000방으로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00방으로 힘 조절을 해가지고 빨리 이걸 이제 끝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잘 하시는 분. 숙달이 되면 그것도 괜찮죠. 근데 처음 하실 때는 2000방으로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냥 욕심 부리다가 아차 하면 끝납니다. 이거 뭐. 이 면 같은 부분들은 사포질이 안 된 부분 없이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사포질을. 면은 약간 힘줘서 해줘도 되니까. 이렇게 사포질 하면서 빛에 비춰보면 이 지금 거친 표면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클리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예전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포질하고 컴파운드질 작업이 없어도 될 정도로 정말 클리어가 깨끗하게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완전히 처음 뿌리고 그냥 건조를 시켰는데 거울처럼 전혀 귤껍질 현상 없이 그런 경우도 진짜 운 좋은 데는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 도료 배합이 맞았는가 어땠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작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손도 안 대고 그냥
수건으로 닦아만 주면 될 정도에 와 기분 막 작살나죠. 그러면 지금 저는 좀 조금 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 우레탄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일 정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 건조 이렇게 꽉 만져도 좀 안심할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하루 조금 더 24시간 해서 조금 더 지금 건조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꽉 잡진 않거든요. 근데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면. 근데 확실하게 하려면 3일 정도 건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클리어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 사포질을 다 했다 치고 포질을 한번 하고 물로 씻어 주시고 지금 이게 지금 물로 적셔 왔는데 수건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지금 사포질을 더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면이 별로 거칠 저지가 우둘투다하게 보이죠. 깨끗한 느낌이 들 때까지 사포질을 다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컴파운드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적셔서 방금 사포질 같은 경우도 물에 적셔서 해도 되고 지금 제가 수건을 좀 적셔서 이 극세사 적셔가지고 꽉 짭니다. 최대한 짜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마른 수건으로 하게 되면 이 컴파운드가 이 닦는 도중에 굳어가지고 막 가루가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저분해지니까 물을 적셔서 꽉 짠 상태로 컴파운드를 묻혀서 빨간 것부터 시작하죠. 제일 센 거. 이제부터 세워라 내워라 앉아 문질러 주면 됩니다. 그냥 이 문지를 때도 모서리 조심하시고 S자하고 이 부분 이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 이 구멍 가세 부분만 깎여 나가거든요. 면은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하시고 이렇게 계속 TV 보면서 마누라하고 입하고 하면서 앉아가 그냥 쭉 세워라 내워라 문지르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이 빨간 걸로 이 사포질로 했던 스크래치 사포질로 인해서 생긴 그런 스크래치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 빨간 걸로 다 해줍니다. 안 그러면 저 파란 걸로 해도 되긴 되는데 파란 걸로 하려면 일 많거든요. 저거는 컴파운드 자체가 연마제이기 때문에 연마제 강도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약한 걸로 시작해버리면 이 스크래치 없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빨간 걸로 사포질 그 뭡니까 그거 아씨 갑자기 뭐 사포질 그 스크래치 난 거 그 자국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빨간 걸로 계속 문질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파운드질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쁘장하게 요렇게 살살살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던데 이거는 컴파운드질이지 이거 뭐 그 코팅 작업이 아니거든요. 컴파운드는 말 그대로 깎는 겁니다. 깎는 거. 실차도 마찬가지고 이 면을 지금 깎아 나가는 거거든요. 미세하게. 근데 힘도 안 주고 살살살살살 이래 발라갖고는 360을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어도 광이 안 납니다. 스크래치도 안 없어지고 힘을 줘서 꽉꽉 누르면서 어느 정도 빡빡빡 문질러야 됩니다. 깎는 작업이죠. 깎는 작업, 묻히는 작업이 아니고.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뭐 지금 사포질도 아직 덜 된 상태인데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 빨간 걸로 한번 해준 만큼 해도 지금 스크래치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지금 다행인 게 이게 지금 메탈이라서 우레탄인데도 제가 힘을 꽉 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 생각보다는 지금 그 컴파운드질이 수월합니다.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바디 같은 경우 플라스틱 바디 같은 경우는 꽉꽉 못 누르죠.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레탄을 해놓으면 무지하게 빡십니다. 이게 안 깎이 나가가지고 워낙 피막 강도가 좋기 때문에 이 우레탄이 실차에 쓰는 도료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도 많이 씁니다. 우리 뭐 스마트폰이나 가정제품들 그 마지막 클리어가 다 우레탄 도료거든요. 그거를 지금 모형용으로 이렇게 조금 더 뭐 순하게 만드는 게 이 모형용 우레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물은 똑같은데 이 공업용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우레탄, 실차용 우레탄. 근데 그걸 써도 뭐 문제가 없다더라고요, 전혀. 근데 우레탄이 락카신나보다 상당히 독하다고, 독성도 강하고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레탄을 뿌리실 때는 그 방독 마스크, 일반 그냥 그 먼지 막는 마스크 대도 안 한 거 그런 건 안 되고 이런 걸 끼셔야 됩니다. 필터 달린 거. 그 일반 그런 분진 마스크들은 그 먼지만 막아주는 거지 이런 유기화합물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거 끼고 있어도. 저런 그 방독 마스크는 하나 가지고 계셔야지. 유기화합물용, 또 발음이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우레탄 할 때는 저걸 꼭 끼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독하다고. 대충 이렇게 하면 지금 불빛이 비치는 느낌이 틀리죠. 아까하고 뚜렷해졌죠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거 하나만 해줬는데도 실제로 보면 완전 틀립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해줍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파인, 그 다음에 피니시. 이 피니시로 파인으로 거의 광을 다 내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마무리로 이걸로 그냥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광 끝에 한번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클리어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뭐 슈퍼 클리어나 우레탄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레탄이 조금 힘들긴 힘든데 강도가 세서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뿌릴 때 촉촉하게 약간 두텁게 전체적으로 싹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도포를 해주시고 충분히 건조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대로 갈고 문대고 이 끝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번쩍번쩍한 광이 나도록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